마지막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비뇨기계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네프론, 그 콩팥의 신장의 기본 단위 이런 것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증상 용어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요. 자, 진단 용어. 네. 그래서 비뇨기계에서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을 살펴볼 건데요. 퓨스드라는 얘기는 이렇게 합쳐졌다라는 의미인데, 결합됐다, 합쳐졌다. 그래서 키드니가 휴스드 됐다. 그래서 융합신장이라고 해요. 우리 키드니는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휴스드 돼가지고 융합신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하고 또 같이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홀스 말이죠. 우리 신발 슈즈라고 하잖아요. 두 개니까. 그래서 홀스 슈라고 해서 말굽, 그래서 이제 말굽 콩팥, 마제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오른쪽 콩팥하고 왼쪽 콩팥이 퓨즈드, 융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발굽 모양처럼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말굽 콩팥이라고 하는데, 얘는 요 두 개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퓨스드 키드니, 융합됐어, 결합이 된 이런 신장에다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결국은 모양이 말발굽 모양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홀스슈 키드니, 그래서 말굽 콩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시스틱, 우리 앞에서 폴리라는 접두사는 많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시스트, 낭, 시스트, 낭. 그래서 폴리시스틱이라는 말은 다낭성, 낭이 많다. 그래서 키드니에 낭이 많은 다낭성 콩팥 또는 다낭성 신장. 그래서 폴리시스틱 키드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고 크고 조그맣고 이런 것들 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요것을 폴리시스틱 키드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명 자체가 키드니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슈퍼뉴머릭 키드니라고 해가지고 슈퍼뉴머리, 넘버. 네, 슈퍼 많대요. 네. 아까 키드니는 라이트, 레프트 두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두 개 말고 더 있는, 과다하게 많이 있는 요런 이제 신장 명칭을 슈퍼뉴머리 키드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사구체염 또는 토리염이라고 해서 우리 사구체가 글로메룰러스 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글로메룰로 네프라이티스. 예, 그래서 사구체염 또는 사구체신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걸 이제 사구체를 토리라고도 하니까 토리염 또는 사구체염, 사구체신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의미는 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리, 사구체, 그로메룰러스, 그래서 그로메룰로 네프라이티스, 사구체신염 또는 사구체염, 토리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압세스는 농양이죠. 그죠? 예, 압세스, 농양. 예, 키드니에 있대요. 그러면 abscess of kidney는 신장 농양, 그러니까 이제 농양 주머니가 이제 신장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네프릭 abscess 농양이 있는데요. 네, 네프릭 신장에 페리라는 접두사가 주위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신장 주위에 농양이 있다. 그 다음에 콩팥 주위에 고름집이 있다. 농양 주머니, 고름집. 그래서 네프릭 압세스라는 얘기는 신장 주위 농양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프라이티스. 신장염이죠. 네, 신장염, 네프라이티스인데 여기 인터스티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사이, 예, 사이라는 요 그 의미로 해가지고 이 인터스티셜 네프라이티스는 사이질 콩팥염 또는 간질, 사이 간자를 써서 간질 신장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콩팥의 세뇨관, 그 튜블 사이에 결합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 신장 전체에 병변이 생기는 것을 요 그 사이질 콩팥염 아니면 간질 신장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네프라이티스, 인터스티셜 네프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원인을 잠깐 살펴보면 그 박테리아, 세균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약물에 대한 알러지. 그래서 우리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 알러지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예기치 못하는, 그러니까 흔히 사용하지 않는 이런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잘못해서 사용을 하거나 요랬을 때 이 신장에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제 그 인터스티셜 네프라이티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진통제를 장기 복용했을 때, 그래서 우리 진통제 같은 경우 막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통제를 계속 복용을 하면 또 노폐물이, 화학적인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 이게 콩팥에서 걸러내야 되는데 계속 장기 복용을 하면 콩팥에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금속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데, 신장의 염증은 네프라이티스. 근데 요 그 세뇨관 사이, 튜블 사이에 결합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인터스티셜 네프라이티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오. 아까 농뇨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파이오는 이제 그 고름, 화농을 얘기를 하는데, 파이오네프라이티스라고 하면 신장에 그 고름이 있는 염증, 아이티스가 염증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파이오네프라이티스 하면 고름이 있구나. 네프로틱, 그 콩팥에 아이티스 염증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학 용어는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접두사를 알고 어근 알고, 그러니까 어근 같은 경우는 각 기계, 그래서 소화기계냐, 비뇨기계냐, 호흡기계냐에 따라서 어근. 그래서 어근만 정확하게 알고 접두사, 접미사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용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프로, 리시아시스, 자, 아이시스, 시스, 이런 것들은 이제 무슨 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리소, 그래서 이제 그 스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프로 리시아시스라고 하면은 콩팥에 돌이 있는 질병이다. 그래서 콩팥 돌증 또는 신장 결석증. 그래서 우리 결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신장에 결석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프로리시아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신장의 돌, 그래서 요산이라든지 칼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돌이 생기는 요런 그 질병을 이제 리시아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체외 충격파 배웠었죠. 예, 그래서 체외 충격파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ESWL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외에서 이렇게 그 엑스트라 코포리얼 샥 웨이브, 그래서 이제 그 웨이브를 집어 넣어가지고 쇠석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아니면 그냥 외과적으로 오픈시켜서 절제하는 이런 이제 그 돌을 빼내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콩팥, 신장에 결석이 있는 것을
이제 결석 스톤이 있는 것을 네프로리시아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스톤이 있잖아요. 네, 스톤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드니 스톤이 여기 캘리시스, 심배, 그래서 마이너 아니면 메이저 그 캘리시스에 있는 것을 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아니면 여기 존재를 하거나 얘가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유레터 요 관에 또 스톤이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쇠석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포함을 시켜 봤는데요. 요 결석 스톤이 요 관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근데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변이 배출이 되면서 이 스톤도 같이 이렇게 요 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얘가 너무 커요. 그러면은 샥 웨이브 이렇게 해서 충격파를,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충격을 줘서 요 커져 있던 이 큰 결석을 이렇게 잘게 부수게 되는 거죠. 잘게 부숴 가지고 이렇게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요 방법을 체외 충격파 쇠속술 해서 ESWL이라고 이제 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스톤 같은 거 이제 요도라든지 요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스톤 같은 거 있으면은 예전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맥주 막 많이 마셔라. 그래서 소변 양을 늘려 가지고 이 스톤이 이제 그 유리네이션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죠. 왜냐면 스톤의 크기에 따라서 그냥 유리네이션 되는 게 또 나으니까요.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충격파를 쏴가지고 쇠석 그 돌을 분해시켜 가지고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최종적인 방법으로는 외과적으로 절제를 해서 이 스톤을 제거를 하거나 뭐 이런 이제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드롬은 증후군이라는 단어였었죠. 그래서 네프로틱 신드롬이라고 하면은 신증후군 또는 콩팥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 그 신사구체, 콩팥 사구체에 병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 배출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에 이데마, 부종이 막 온몸에 이제 부종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소변에 프로테인 유리아, 단백뇨라든지 올리고 유리아, 핍뇨라든지 이런 이제 질병을 여러 가지 증상을 초래하게 하는 이런 전체적인 신장병을 우리가 그 네프로틱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 전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네프로시스, 그러니까 신드롬은 증후군이잖아요. 예. 근데 이 시스는 무슨 증이죠. 그래서 네프로시스라고 하면은 신장증, 뭐 아니면 콩팥증이라고 해가지고 증상은 거의 비슷하죠. 사구체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혈액 속에 단백뇨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몸이 붓는 이데마, 부종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네프로틱 신드롬 또는 뭐 네프로시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증상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신드롬이냐 시스 신장증이냐에 따라서 증상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신장에 있는 그 사구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노폐물 배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분 배출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이데마, 몸이 퉁퉁 부으면서 소변에 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질병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프라이티스, 아이티스, 염증이죠. 그죠? 신장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콩팥염 또는 신장염을 네프라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엘로 네프라이티스라고 해서 신의신염
또는 그 파이엘로 펠비스 그 신우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것들. 그래서 신우가 깔때기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래서 신우 신염 또는 깔때기 콩팥염, 파이엘로 네프라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 콩팥에서 그 요관, 요세뇨관이라든지 그 사이 간질 또는 이제 신우의 병변을 일으키는 이런 질병을 신우신염이라고 하는데, 요 신우신염 같은 경우는 어큐트, 급성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염증이 잘 낫지 않아 가지고 클로닉, 만성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드로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라고 하면은, 네프로시스가 아까 신증, 그래서 콩팥증이었는데 앞에다가 하이드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수신증 또는 물콩팥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여기 그림 보이시면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도가 여기 보시면 요로 폐쇄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줄어든 것을 접합부 정션, 접합부에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소변을 모으는 깔때기라든지 심폐에서 캘리시스라든지 이런 이제 심폐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신장에서 우리 네프론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소변을 만드는 기능이 이제 하는 요런 이제 그 네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축되는, 그래서 물이 많이 차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클라로시스, 우리 경화증,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스클레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 스클레로시스가 네프로, 신장에 있대요. 그러면 신장이 딱딱하게 굳은 것을 신장경화증 또는 콩팥 굳음증이라고 해서, 요 신장의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그래서 이제 그 혈관, 신장의 혈관이 이제 딱딱하게 굳고 신장의 혈관병에 의해서 딱딱하게 굳은 것들을 네프로스클레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콩팥 굳음증 또는 신장경화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큐트, 급성이래요. 튜블라, 세뇨관, 요세관, 그 다음에 네크로시스는 괴사. 그래서 뭐 괴사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앞에다가 괴사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네프로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끝에다가 네크로시스라고 해서 괴사. 그래서 급성, 세뇨관, 그러니까 요세관, 세뇨관의 네크로시스, 괴사가 왔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요세뇨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우리 네크로틱 괴사는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썩어 들어가는 이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세뇨관 괴사 같은 경우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신적으로 범감염, 그래서 전신적인 감염이라든지 쇼크, 이런 이제 그 쇼크로 인해서 순환 장애, 순환이에요. 순환 장애가 있을 때 이렇게 그 튜블라 네크로시스가 올 수 있다. 얘는 기본적으로 어큐트하게 온다, 급성으로 온다라는 얘기고요. 자, 보시면 레날 페일러, 우리 이제 신부전, 페일러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이제 failur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부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레날 페일러, 신부전. 우리 신부전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콩팥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레날 페일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RF를 써요. 레날 페일러, RF를 쓰는데요. 여기 밑에 먼저 보자면 급성으로 왔느냐 아니면 이제 만성이냐에 따라서
ARF, CRF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비뇨기계라든지 아니면 내과에서 보면 CRF 환자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또 우리 병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거리 같은 데서 보면 혈액 투석한다. 그래서 신장실, 뭐 투석실, 뭐 이런 데를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CRF 환자분들이 혈액 투석을 받기 위한 뭐 구조라든지 장비라든지 인원이 이렇게 있는 이런 데가 이제 그 투석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혈액 속에서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뇨기계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장 기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정상의 35에서 50%까지 감소하더라도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데요.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간도 그 어느 정도 망가질 때까지 기능이 조금 상실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콩팥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한 50%까지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증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만성으로 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날 페일러 신부전이 급성으로 오느냐 만성으로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약어로 ARF냐 CRF냐. 근데 CRF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장 보시면 정상 신장에서 급성 신부전 같은 경우는 부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 기능을 못하니까 부어서 이렇게 커지게, 그러니까 정상 신장보다 좀 커졌죠. 근데 요 만성 신부전 CRF 같은 경우는요, CRF 같은 경우는 표면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정상보다 작아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나 페일러 신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또 그 내과나 이런 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캔서. 레날 캔서 또는 키드니 캔서라고 해서 콩팥암 또는 그 신장암이라고 하는데, 요 콩팥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구분이 윌름스 튜머냐 아니면은 그 셀 카시노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호발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 윌름스 튜머라고 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걸리는 콩팥암을 이제 윌름스 종양 또는 블라스토마라고 해가지고 네프로블라스토마, 그래서 이제 그 윌름스 튜머 이제 유아들이 많이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신장 세포, 셀이 세포잖아요. 칼시노마가 암종이고, 그래서 레날 셀 칼시노마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 성인들이 걸리는 대부분의 신장 종양이 이 셀 칼시노마 세포 암종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날 셀 칼시노마 RCC라고 약어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키드니 캔서, 레날 캔서에서 유아들, 어린 아이들이 걸리는 이런 이제 그 암이 튜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윌림스 튜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프로블라스토마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프로메갈리. 자, 메갈리는 커진 거, 비대한 것을 그 메갈리라고 하죠. 근데 우리 비대 같은 경우는 따로 보면 하이퍼트로피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 트로피 영양. 그래서 이제 영양 과다로 커지는 것을 하이퍼트로피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다가 붙이는 거고, 전미사로는 비대증은 이제 메갈리라는 전미사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네프로메갈리 같은 경우는 콩팥이 커져 있다. 그래서 신장 비대증 또는 콩팥 비대증. 그래서 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콩팥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토시스, 그냥 전미사로 읽을 때는 프토시스라고 하지만 이 P는 이제 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네프롭토시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네. 네프롭토시스. 그래서 콩팥 처짐증. 우리 처짐증이라고도 하고 하수증, 밑으로 내려가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 콩팥 처짐증 같은 경우는 원래 있어야 되는 신장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것을 네프롭토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팩시, 고정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프로팩시, 신장을 제 위치로 고정시켜주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캔서의 사이즈로 우리가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1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가 7cm 이하다. 7cm 이상이다에 따라서 1기, 2기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3기, 4기 같은 경우는 원래 있어야 되는 요 키드니에서 벗어났죠. 예. 그래서 그 막을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막의 이제 위치에 있는 거고요. 막을 통과를 해서 대정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까지 튜머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3기라고 하고요. 3기에서 이렇게 정맥이라든지 림프절을 통해 가지고 다른 장기까지 전이시키는 것을 4기. 그래서 요 신장암, 그래서 레날 캔서, 키드니 캔서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1기, 2기,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정맥까지 튜머가 이제 그 막을 통과해 가지고 갔느냐, 그 다음에 림프절까지 통해 가지고 다른 장기로 메타시타식스 전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티스 염증이죠. 유레터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유레타이티스라고 해서 요 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레터에 리시아시스, 결석이 생겼다. 그래서 유레테로 리시아시스, 결석증 또는 돌증. 유레터에 생겼다. 그래서 요관 돌증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드로는 앞에서 배웠었죠. 물. 그래서 하이드로 유레터라는 얘기는 요 관에 유레터에 물이 있다. 그래서 소변이라든지 액체가 저류하면서 이 요관 유레터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이런 상태를 하이드로 유레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레터, 요 간에 파이오, 그래서 고름이 있다. 그래서 요관 축농 또는 이제 요관 고름, 파이오 유레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액타시스. 지금 우리가 지금 요관, 유레터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타시스 하면 확장증이었죠. 그래서 유레터, 요관이 확장됐다라고 해서 유레테렉티스라는 액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테노시스는 협착증이죠. 그래서 유레터에 스테노시스 협착이 왔다라고 해서 요관 협착증. 그래서 유레테로 스테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실. 그래서 꽈리, 류. 그래서 이렇게 요관에 이제 꽈리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꽈리처럼 뭔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은 요관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비뇨기계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뇨기계의 구조, 증상, 진단 용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